네, 안녕하세요. 웰스 밀레니얼 피터예요. 오늘은 첫 주식 강의를 한 날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매끄럽지가 않았어가지고 녹화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에 대한 약간 필로소피랑 그리고 간단하게 수박 컷 할 듯이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주식 그렇게 딱 단어를 들으면 약간 대박의 꿈, 약간 로또, 한탕 해봐야지,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은 현금 자산 중에 하나고 이 현금 자산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강의 전에도 계속해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거의 1년 정도 됐죠. 그리고 주식 강의라고 딱히 오늘 뭐 굳이 이야기를 붙인 그러니까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약간 투웨이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서 그냥 포트폴리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주식 거래 이렇게 하는 거고 설명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식으로 약간 투웨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랙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딩하는 방식은 저의 지금 파이낸셜리 어, 제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봤을 때 저한테 맞는 트레이딩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시츄에이션에 맞게 매매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제가 트레이딩하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가 오를 것 같아요. 이거 사세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딩방이죠. 그러면 거의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있고 뭐 보잉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주식이 있는데 저는 에어비앤비 갈 거예요. 왜? 에어비앤비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은 보잉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은 먼저 average inflation이 2.82%예요. 이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거 이제 구글에 average inflation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돈의 가치가 1981년에 1불이었던 게 지금은 3불. 그래서 평균적으로 2.82%가 올랐어요. 이게 average inflation이에요. 그리고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율이 뭐 0.1%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했을 때는 1.22 정도라 그랬는데 1.2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텐저린 세이빙스 어카운트 보면은 텐저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인트레스트 레이지 0.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다 돈을 넣으면은 1년 인트레스트가 100불이에요. 10만 불을 넣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82%니까 나는 2.72%를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2.82만큼 떨어졌는데 내가 버는 금액은 0.1밖에 안 되니까 나는 100불을 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700불 정도를 손해 보는 거예요. 2,720불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드, Corporate Debentures,이라는 건데 얘네들은 회사채나 본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얘는 4% 정도면은 1년에 한 4,000불 정도예요. 그러면은 average inflation보다는 더 많이 벌죠.
한 1.2% 정도 더 벌어요. 그리고 주식 뮤추얼 펀드는 한 12% 정도 되는데 얘도 어떻게 구했냐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S&P 500 인덱스를 가서요. 맥스로 찍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3741이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올타임.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자, 3 어디 있어? 1981 to 보면은 1981년에 100불을 넣었으면 지금 9264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컴파운드로 11.78%예요. 거의 12%죠. 해서 여기다가 1년 리턴을 12%로 잡았어요. 평균 리턴이니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비교해서 거의 한 9% 정도 이득을 보거든요. 그럼 9,000불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점점점 주식에다 돈을 넣으면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하우징 인덱스도 있어요. 1981년부터 2021년까지 10만 불의 주식을 넣었을 때 미국에서요. 미국 기준으로 지금 하니까요. Inflation rate of 2.86%예요. 자, 보면은 오케이. 86%. 2860. 그러면은 하우징 마켓은 2.86으로 가는데 average inflation이랑 하우징 가격이랑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게요. 모든 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때 거기에 전 재산을 넣지 않죠. 넣지 않아요. 그래서 하우징 마켓이 2.86%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50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20% 다운 페이먼트일 경우라는 걸 했을 때 다운페이가 10만 불이죠. 그리고 얘가 하우징 마켓이 2.85%가 올랐으니까 1년 후 수익은 50만 불이 50만 불짜리 집이잖아요. 50만 불이 2.85%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4,000불이 오르는 거예요. 14,250불이죠. 14,250불인데 자, 1년 수익은 14,250불인데 여기서 이제 뭐 프린시펄 이제 렌트를 준다 그러면은 갚아져 나가는 거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1년 후에 2.85%라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1년 후 수익은 14,295.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금액이 10만 불이고 수익이 이 정도니까 14,250 나누기 10만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4.25%가 됩니다. ROI라 그러는데요. Return on Investment예요. 14.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0만 불 현금으로 주식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였을 경우 자 다운페이 처음 이렇게 막 오리지널 어마운트가 10만 불 똑같이 50만 불로 1년 후 수익은 50만 불어치니까요. 50만 불에 12%죠.
6만 불이에요. ROI는 6,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10만 불. 그러면은 60%. 주식의 승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랑 부동산은 약간 좀 그러니까 생긴 게 틀려요. 태생부터가 틀려요.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조건에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의 승리다. 강력한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어이구. 추천 종목. 예, 인플레이션 여기까지 하고 어디 있어? 어, 이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사면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주식은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레버리지 자체를 하는 게 굉장한 리스크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식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하시는 게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사면 내가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고 아씨 못 견디겠어 그러고 팔아버리면 다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 심리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 내가 A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어, 반대로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형적인 돈을 잃는 케이스. 자,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이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은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 반대로 가면 됩니다.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팔면 됩니다. 이게 돈을 잃는 케이스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돈을 잃는 방법의 반대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 주식에서 돈을 벌면 이제 컴파운딩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내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커져요. 볼라틸리티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10만 불 투자 후 13만 불이 돼서 3만 불을 벌었을 경우 3만 불 인출. 3만 불을 그냥 빼세요. 주식 그 시장에서 3만 불 그냥 빼세요. 남은 10만 불만 다시 재투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했지만 처음 주식을 진입한 금액은 그냥 놔두고 10만 불은 그냥 놔두고 이거는 계속 주식용이에요. 이게 13만 불이 되면 3만 불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다가 얘가 뭐 좀 떨어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30%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7만 불이 되는 거죠. 근데 13만 불이 70%가 떨어지면 거의 한 4만 불 정도가 빠지거든요. 하나는 똑같이 30%가 빠졌지만 하나는 3만 불만 빠지고 하나는 거의 4만 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이미 현금을 빼놨으면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1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14만 원 만들고 3만 불을 빼고 그게 다시 7만 불이 되면 그냥 또이또이 되는 거잖아요. 4만 불을 벌었었으니까. 근데 13만 불이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주식에 놔뒀을 경우에 30%가 빠지면 똑같이 4만 불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 내 처음 투자 금액이 10만 불에서 4만 불이 빠진 거니까 나는 마이너스 만 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퍼센티지는 떨어졌지만 내가 중간에 돈을 한번 인출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얻는 타격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10만 불이 다시 30%가 올랐을 때는 3만 불이 오르는 거지만 13만 불이 똑같이 30%가 올랐을 경우에는 거의 4만 불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 내려가는 거를 다운사이드를 리밋을 거느면 올라가는 것도 리밋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은 주식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거에다 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어, 주식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파킹, 이 루트를 할 경우에는 이 위에 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ROI가 14.25%지만, 평균적으로 14.25%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금액, 그러니까 버는 금액은 여기서 3만 불을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요. 이게 약간 앰플리파이가 돼가지고 돈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주식으로 벌어서 부동산에 파킹을 할 때요. 자, 그리고 부동산 말고도 뭐 사채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요새 하는 채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랑 나중에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데, 주식의 리스크. 이거는 내가 조절 가능.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리스크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모든 투자는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을 했어요. 얘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못 되면 그냥 쪽박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은 이게 투자라기보다 그냥 약간 투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게 그분의 투자 성향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면 밤에 두 발을 뻗고 잘 잘 수 있어요.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해가지고 높은 리턴을 노려보려 한다면요. 어, 높은 리스크의 주식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고요. 반대로 낮은 리스크의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간다면, 어, 투자 금액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낮은 리턴을 받더라도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지만 결과적으로 리턴 자체의 금액, 그러니까 리턴 금액 자체는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식에 접근을 할 때요, 내가 1년에 주식으로 벌고 싶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나는 매년 뭐 100%를 벌 거야 라고 한다면 100% 수익에 맞게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수적인 접근만 하면요, 리턴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접근을 하면은 높은 리턴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진 자본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올해 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ROI가 얼마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 매년 20%가 타겟. 저는 솔직히 주식에서 매년 20%만 벌면은 너무 땡큐합니다. 왜 20%만 벌면 너무 땡큐하냐? 그동안에 제가 벌었던 인컴이랑 주식이랑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20% 정도면
음, 훌륭해요. 훌륭해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에 넣었는데 매년 한 채씩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0%가 이제 타겟이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헤지 펀드, 그러니까 월가의 유명한 헤지 펀드들도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어, 저는 지금 2016년부터 매년 한 20%씩 계속 해왔으니까 20년 동안 20%를 하려면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네요. 15년 정도 매년 20% 수익을 낸다면,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 수익률이 20%가 된다면 저도 월가에 한번 명함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리스크 조절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주식 강의를 하는 목표도 여러분들이 과연 내 자산의 얼마만큼을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목표라는 금액은 얼마인가? 내가 밤에 발을 뻗고 자려면 얼만큼의 변동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나를 그 주식시장에 익스포즈를 시켜보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변동성은요, 주식마다 틀려요. 각 주식마다 틀려요. 그리고 이 주식마다 틀린 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퀀티파이 시켜놓은 게 있는데요. 그 퀀티파이를 시킨 게 베타라는 것입니다. 이 베타는 변동성의 측정값. 얘가 뭐냐면요. 얘는 S&P 500이라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인덱스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리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게 바로 베타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변동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는 구글에 주식 뭐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에 뭐 엔비디아 베타를 어, 엔비디아 스탁 베타를 검색해 보면 그 베타 값이 나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ACB 오로라 캐나비스죠. 얘의 베타는 3.14, AMD는 2.01, 그리고 엔비디아는 1.57, 그리고 TD는 0.87. 얘네들은요, 베타 값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때 항상 베타 값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얘는 주식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베타 값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마다 포트폴리오를 팔고 다시 구성해주고 팔고 다시 구성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의 예를 들어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의 예. WMI 1월 추천주. 얘는 BA, 아크 W, 엔비디아, 그리고 엠브리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BA는 1.52고요. 아크 W는 1.44고요. 엔비디아는 1.45고 엠브리지는 0.92예요. 이게 비중 0. 그러니까 25%씩 가져가는 거니까요. 평균 베타 값은 1.33%, 1.33이고요. 얘는 10월 31일 기준으로 31% year to date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베타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덱스랑 비슷해지는 거고요. 1보다 높으면 인덱스보다 더 가는 거예요. 얘는 1.33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따라갔을 때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리고 WMI 4월 추천주 얘는 에어비앤비, TD, 제츠,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건데 에어비앤비는 0.84고요. 그리고 TD는 0.87이고요. 제츠는 1.82고요. AMD는 2.01,
그리고 엔비디아는 1.45, 그리고 인텔은 0.51. 그래서 비중은 비중은 25%, 15%, 10, 그리고 10, 아이고, 10, 10, 10, 그리고 평균 베타 값은 1.141, 그리고 10월 31일 기준 30.4% year to date 퍼포먼스예요. 자, 보면은 베타 값이 틀립니다. 위에는 베타 값이 1.33이었고 밑에는 베타 값이 1.141인데 year to date 수익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일 주식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인덱스가 2%가 빠지면 얘는 2%, 그리고 2% 곱하기 1.33, 그래서 2.66%가 빠집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는 만약에 인덱스가 2%가 빠지면 베타 값이 1.141이기 때문에 2.282%가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덜 빠지는 거예요. 아까 오로라 캐네비스가 보시면 여기 오로라 캐네비스가 3.14라 그랬잖아요. 얘는 뭐 말이냐면 인덱스가 2%가 빠지면 얘는 6%가 빠지는 거예요. 2 곱하기 6. 그래서 좀 변동성이 심한 거죠. 대신에 인덱스가 2%가 오른다면 오로라 캐네비스는 6%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원하는 거는 평균 베타 값을 1에 가장 가깝게 가져가면서 인덱스랑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퍼포먼스가 높은 거를 추구해요. 그래야 인덱스보다 리턴은 높으면서 베타 값은 인덱스에 가깝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수요일 날 뵐 때는 여기에 저희가 했었던 이 포트폴리오 이 이야기 구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계속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